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 P4G 대응하는 한국민간위원회가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P4G가 전면에 내세운 목표예요. 시장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내세우고 계시거든요. 영어로 표현된 걸 보면 Market Driven Solution이라고 하거나 또는 Market Based Solutions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켓이 드라이브를 하면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키워서 소득을 내고 이익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회에 분배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서서 바바라 아담스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앞서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 부가 사회 전반에 제대로 평등하게 재분배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말하는 낙수 효과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리드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서게 됐어요. 저는 이런 걱정은 굉장히 근거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 주도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빠뜨리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지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는 시장 기반 해결책이라고 하는 P4G의 워딩이고요. CSO 그룹 한국의 민간위원회가 제안하는 방식은 시장 기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일 수 있으나 그것이 목표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익 기반한 해결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가 P4G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P4G 측에서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공익에 대한 고민에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언어는 존재를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대표하는가라고 했을 때 시장 기반 해결책이다라는 표현이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선포한 것에 따라서 행위가 규정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CSO 그룹에서는 공익 기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P4G의 고민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다음이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P4G가 선택한 방식과 또 CSO 그룹이 고민하는 방식에 약간 격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 기반이냐, 이익 기반이냐, 시장 기반이냐에서의 차이인데요. 보시게 되면 문제가 있다. 지금 해결해야 될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마켓, 시장이 역할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P4G의 목표입니다. 이걸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추진 동력은 기업이죠. 시장. 그 시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았을 때 무엇이 과연 우선순위로 이야기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Public interest, 공익이 혹시 부수적인 이익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표현되어 온 방식에 따라서는 이 공익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공익, 사익 사이의 경계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적으로 추구된 이익이 공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경로가 충분히 설계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뿌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식은 출발은 똑같이 문제예요. 어떤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 문제의 진단은 동일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장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접근이고, 그리하여 이것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멸종, 기후위기의 재난 속에 도래한 멸종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의 문제의식이자 요구입니다. P4G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시고 그 문제의식 속에 저희도 오늘 포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아까 이한이 발표하실 때 NGO랑 NGO 파트너를 구분하셨거든요.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되지가 않았었어요. 또 영리 행위자와 비영리 행위자인데 비영리 행위자가 시장에 액티블리 참여하는 비영리 행위자라고 할 때 그럼 그 존재들은 누구일까라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시민사회는 공익이 핵심적인 이익이 되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이것이 P4G의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좀 전에 바바라 아담스께서 커먼즈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구테레스 사무총장도 커먼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적 이익은 정부 주로 관에 의해서 대변이 되고 이 사적 이익은 주로 기업에 의해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부는 사실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놓치는 거, 또 기업이 놓치는 거, 그 사이에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아까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 leave no one behind도 언급이 됐었는데 남겨져 있는 존재들이 누군지,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이 누군지 관 또 기업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 영역, 그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목소리를 시민사회가 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P4G가 고민하실 때 이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 이것을 균형 있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파레토 프린시플. 거기 보면은 이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의 어떤 문제의 80% 그 결과는 원인이 20%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초래한 이 탄소 배출의 책임은 G20에 있는데 그 피해는 인구의 80%가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부의 축적이나 분배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에 기여했던 국가들은 이미 발전 단계가 너무 높아져서 재생에너지가 기본값이 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사실 파리 협정이 매우 이상적인 출발이고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어떻게 하면 덜 평등한 이 구조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플랫폼은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고민을 이어가야 된다, 또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임팩트에 대한 질문이 좀 들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P4G가 임팩트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것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선정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임팩트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임팩트, 긍정적인 임팩트를 다 포괄하고 또 예측 가능했던 임팩트와 의도하지 않았던 임팩트를 포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P4G가 이 임팩트가 큰 케이스들을 파트너십으로 선정해서 어마어마한 기금을 지금 투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P4G가 얘기하는 임팩트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인다,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한다, 에너지 전환한다라고 하는 어떤 큰 목표는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리하여 P4G가 지향하는 임팩트라고 하는 것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기는 어려웠어요. 다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하여 그 임팩트를 측정하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좀 여러 개 봤거든요. P4G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사례들이 쭉 소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을 보면 어떤 사례는 이거 정말 엄청나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식수, 깨끗한 물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드링킹 워터
프로젝트예요.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거의 6개국 이상의 국가가 함께하고 또 사기업들이 함께하고 NGO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멋진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호텔에서 음식을 배송할 때 그 체인의 어떤 비효율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에 기여는 분명히 있을지언정 이러한 임팩트의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는 즉각적으로 로컬에 계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도 있고요. 어떤 건 사실 지역 주민은 사실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이런 글로벌 차원의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4G가 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임팩트를 측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한이 응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금 P4G의 임팩트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CSO 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앞서 바바라 아담스 선생님이 언급하신 내용이랑 제 주제가 자꾸 맞나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민사회, 풀뿌리 시민사회들은 이 임팩트의 근거, 임팩트를 측정하는 기준이 발전 정의에 닿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또 무엇이냐라고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경제 정의, 뭐 배분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전 정의의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의로운가? 물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영원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논쟁적인 주제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업들의 임팩트가 과연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임팩트를 측정하는 기준 또 이런 사례들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발전 정의의 관점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P4G가 좀 더 명료하게 이 행위자들에게 공유할 책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음 문제의식이 연결이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뭐 공개성 또는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유되어 있는 자료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았을 때 제가 앞서 제기했던 공공의 이익, 커먼스 차원의 이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 그리고 또 이 사례들을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기준, 임팩트의 측정의 어떤 의미, 정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읽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마도 P4G 내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가능한 한 기업의 자산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세금도 투자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기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투명성 차원에서는 더욱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이 P4G의 어떤 다자주의를 뒷받침하는 훨씬 좋은 방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문제의식인데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시작하는가? 다음 슬라이드요. 시장이 정부랑 같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P4G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소비자이자 시민들이 같이 주도하는. 왜냐하면 마켓은 소비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정부는 시민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과 거버먼트가 시장과 정부가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저희가 사람이 자꾸 안 보이고 지역이 안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이자 시민인 사람들,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주도하는 방식의 협업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P4G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논의와 기금 운용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요. 프로젝트들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또 지역, 국제적 그리고 국가 차원의 개입들이 존재하는데요. 지역의 목소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한 시장과 정부와 어떤 기관 행위자들은 보이는데요. 정말 풀뿌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또는 어떤 프로젝트 핵심 당사자가 되실 분들의 목소리, 또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들려줄 공간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 공간이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시민사회 포럼도 이 한국민간위원회가 요청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P4G가 그래스루트,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 민간위, 저희 민간위가 모든 한국의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대표성이 좀 부족하죠. 근데 누구도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없지만 또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P4G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린워싱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가장 큽니다. 왜 그린워싱이라고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강력한 시장 지향성이고요. 두 번째, 공익이라고 하는 것의 낮은 가시성. 그다음에 세 번째, 언행불일치. 이 언행불일치의 요소는 이 포럼을 준비하고 또 주최하고 있는 이 서밋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 정부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지점들을 몇 가지 공유 드릴 텐데요. 정부 관계자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니 국제 행사에서 왜 우리 정부 좋은 얘기 안 해주나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응당 들어야 되는 비판이 맞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이야기 아까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잘 출발하려면 초기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특히 이번 P4G를 보이콧하시는 시민단체들은 세 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어떤 석탄 발전소도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플랜대로 간다고 하면 2030년 이후에도 42개 정도의 42기의 발전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앞으로 이야기하시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와 구체적인 로컬 맥락에서의 정책의 시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P4G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와 그 한국 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P4G에 대한 신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전력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 P4G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우려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맥락이 이 지역 안에 있다라는 걸 공유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하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탄소 배출에 있어서 이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 알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의제는 상호 충돌하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사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하게 언급된 사례이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현재 출범하고 있는 P4G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공유드립니다. 저는 이 우려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과 실현해내지 못한 것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다음 슬라이드요. 네,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달렸는데 천천히 하라고. 네, 보시게 되면 지금 경제, 그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역시 정부 주도의 공공의 이익,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경제적인 이익의 측면과 정치적 이익의 측면 사이에서 중간을 찾는 거, 균형을 찾는 거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는 시민을 대변합니다.
물론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존재들도 계세요. 난민분들도 그렇고 미등록 이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관은 완벽하게 공공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 이 균형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지 않던데 우리 표현 중에 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표현 있죠? 네. 그 보면 P4G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녹색도 잡고 성장도 잡으려고 해요. 야심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기업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와, 저런 기업이 주도적인 기업이 되면 세상이 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려되는 것은 녹색을 잡는 것보단 성장을 잡는 게 더 빨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녹색을 계속 뒤로 미루고 성장만 중심으로 해왔죠. 말로는 녹색 성장이었지만 녹색이 과연 더 늘어났는가라고 우리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더 크게 보이는 성장이라는 토끼를 또 쫓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끼를 잡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같이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 위에서 성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P4G도 그 문제의식 속에서 다른 경제, 다른 시장, 이 세계의 전환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다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들을 좀 더 다양하게 초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필요로 하는 미래가 무엇인가,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축적되어 있는 부로도 사실 배분만 잘하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죠. 적정한 규모의 경제,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미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재정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따가 저희 세션 중에 사례로 공유될 알맹상점인데요. 제가 여기를 공유드리는 이유는 유일하게 제가 직접 경험한 데라서예요. 이곳에 가면 굉장히 대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의 소비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살아가면서. 근데 대안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과 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따가 그 사례 발표 꼭 놓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는 우리가 필요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맞는가? 그래서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어떤 구조들에 대한 합의, 그 합의의 과정에 다양한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갔으면 좋겠고, P4G가 의미 있는 이 파리 협약의 이행 시작인 21년, 지금 시작하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논의들을 놓치지 않고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기후위기 논의와 여러 논의들 속에 이것만큼은 제가 꼭 언급하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군사비 지출이 2.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군사비는 늘어났어요. 근데 대비되게도 세계의 GDP는 4.4% 감소했습니다. GDP가 감소하는 와중에 군사비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 격차,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질문을 남겨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지금 이 포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가자지구의 공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좀 전에 확인한 바로는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 103명이 사망하셨고 그중에 27명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었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단체가 이라크 전쟁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봤더니 최소 1억 6천만 톤, 최대 5억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엄청난 탄소 배출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로를 재설정해야 될 때고 그 과정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P4G가 부디 불편한 이야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환영하면서 환대하면서 정말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